안녕하세요. 융리치 영은입니다. 제가 1년 전쯤에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작이랄까요? 연금저축 펀드를 매수하다 보면은 비율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서 리밸런싱을 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근데 저번 영상에서는 타이거 나스닥 100, 코스피 200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하고 바꾼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시작하신 분들은 낮은 가격대부터 아마 담아왔을 거고, 그리고 많이 또 돈이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맞추기가 쉬운데, 내가 한 80만 원, 120만 원 있는데 ETF 하나가 8, 9만 원이면 비율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한 주를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제 새로운 방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이실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사적 연금 상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투자하는 사적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로 되어 있는 상품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또 매도하시면 되는데요. 이거의 장점은 바로 소득 공제죠. 내가 연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을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소득 공제가 들어가서 이걸 환급액으로 계산해보면 약 66만 원의 환급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소득이 안정적이고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700만 원까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연금저축 펀드보다는 IRP가 낫습니다. 그럼 7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새롭게 이번에 바꿨던 ETF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걸 바꿨던 이유는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ETF 4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미국을 14만 원 투자할 수 있고 신흥국 14만 원, 나머지를 금 4만 원, 달러 4만 원, 채권 4만 원 투자할 수 있는데, 금이나 달러나 채권은 ETF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11,000원에서 14,000원 내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변동성도 10% 내외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3주 아니면 4주로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타이거 나스닥 100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지금 좀 내려가서 77,000원이었는데 2주를 채 못 사요. 그래서 이걸 리밸런싱을 하고 싶어도 한 주를 팔면은 확 깎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중에 내가 이걸 1,000만 원, 2,000만 원 모여지면은 2주, 4주 깎는 게 쉽겠지만은 처음에는 리밸런싱 하기 되게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꿨던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것을 추가하고 바뀌었는지. 자, 타이거 미스국 나스닥 100을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나스닥 100을 한 주를 사면은 나머지 7만 원을 S&P 500을 사는 거예요. S&P 500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13,000원 정도. S&P 500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랑 정말 비슷한데 나스닥보다는 살짝 옛날 기업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 기업도 있고 또 헬스케어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적은데, 그래도 6개월 1년, 지난 1년은 오히려 나스닥 100보다 수익이 좋았다. 아마 원자재 기업이랑 헬스케어 기업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성 종목을 좀 보시면은 애플, 마소, 아마존, 테슬라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은데, 버크셔 해서웨이, 워핏 할아버지 거, 이런 거랑, 헬스케어 들어가 있고, 존슨앤존슨 들어가 있는 거 조금 봤을 때, 엑스모빌, 원자재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 봤을 때, 요즘 같은 좀 하락장이랑 긴가민가한 장에는 S&P 500도 같이 들고 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이번 1년 동안 수익률은 더 좋았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나스닥 100도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대안책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같이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나스닥 100 중에서도 메타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사실상 메타버스보다도 그냥 IT 기업을 좀 집약해 놓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내려갔어. 10,000원이 기준가인데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심지어 한 27%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 종목은 똑같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비슷하죠. 근데 다른 게 로블록스, 유니티, 메타, 소니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더 IT 기업에 집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 기업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바로 신흥국입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코스닥스 200이랑 CSI 300, 중국 항생지수를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것대로 투자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도 비싸요. 지금은 3만 원이었지만 그때는 한 4만 원이었다고.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게 그럼 몇 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리밸런싱 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실제로 코스피 지수를 정말 그대로 추종하기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무조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 뒤로 이게 뭐 LG화학 시총 비율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책으로 제가 어떤 것을 발견을 했냐면요. 아마 작년 말쯤이었을 거예요. 네, 이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타이거 KEDI 혁신기업 ESG 30인데요. 야, 이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혁신기업 30개가 뭐가 될 것 같아? 또 ESG니까 뭐 ESG도 또 포함되는 거겠죠? 네,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넣는 기업인데 사실상 코스피 200 중에서 조금 더 알짜 기업들, 조금 더 성장성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가 많이 내려갔는데 이게 만원이 기준가인데 9,700원이면 잘 방어를 해준 셈인 거죠. 그래서 한번 구성 종목을 살펴보자면 보시면 요새 핫한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또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던 하나 솔루션, 제가 좋아하는 LG 이노텍까지 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작을 한다. 근데 코덱스 200 한번 해버리면 이거 2주 사면 끝나거든요. 그걸로는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뭐 이거 4주 사나 그 2주 사나 뭐 올라가는 상승 하락 비율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배분을 할 때 이거 내가 딱 10,000원치만 팔아야 되는데 할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비슷한 기업으로 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ETF도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신흥국 때 CSI 300 말고 어떤 것을 했냐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를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방송 영상으로 또 만들어 놨던 건데 상장하고 나서 바로 샀던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런 ETF였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알짜야, 알짜. 네. 한 18,000원까지 올라가서 80% 수익률을 달성했을 정도로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사실 중국의 성장성보다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더 성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 시장 판매율이, 전기차 시장 판매율이 1,000만 대인데 그 중에서 60%, 600만 대가 중국 시장 안에서 팔렸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또 자국 차를 소비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아디가 이번에 테슬라를 제치고 가장 많은 전기차 판매를 했다라는 기사를 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밀고 있는 LFP 배터리가 있어요. 리튬이랑 인산철로 이루어진 우리가 하고 있는 NCM 배터리보다 출력량이 많이 낮아가지고 그렇게 막 견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출력량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싸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채택을 하더라고요, 전기차들이. 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자체가 타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스크를 조금 해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중국한테 어떤 제재를 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조금 해지를 하고 싶어서 갖고 있던 차이나 전기차 절반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다른 신흥국을 샀습니다. 인도를 샀습니다. 네, 인도. 코스피 인도 니프티 50인데요. 즉 인도 주식시장을 우리나라 장시간 안에서 우리나라 ETF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꽤 요새 수익률이 좋아요. 중국 견제를 하기 때문에 애플에서도 인도에서 공장을 지어서 스마트폰 출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했고 또 이번에 인도 안에서 5G 구축을 한다라는 또 이야기가 들리고 또 그걸 봤을 때 5G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걸로 또 성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인도도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저렴하다 해서 넣었습니다. 그때도 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채권 비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네, 미국 코덱스 미국채 10년이고요. 앞으로도 국채는 무조건 미국만 할 생각이에요. 이건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금도 코덱스 금 선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나스닥 100,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많이 눌린 거, 그 다음에 S&P 500, 차이나 전기차, KDI 혁신, 코덱스 200 대신에 이거 넣었고요. 또 이거 팔고 니프티 넣었고요. 미국채 10%, 달러 선물 10%, 코덱스 금 선물 10%, 이렇게 넣었습니다. 현금도 넣으라고 했는데 사실 없어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나만 없어진 건 아닐 것 같아요. 30대 이상 그리고 또 집이랑 가정이 있으시다면 노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연금저축펀드는 시작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복리 효과를 누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참 30년 동안 넣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에서 읽은 게 있는데요. 매달 40만 원씩 3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30년 동안 넣으면 총 납입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연평균 수익률을 8%로 잡으면은 자그마치 이 1억 2천만 원이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이 4억 5천만 원이라는 게 어떤 돈이냐면요. 38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탈 수 있는 돈이에요. 적금이나 해라. 이게 원금 보장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장도 안 좋은 걸 봤을 때 돈 아깝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내가 돈을 잘 벌까, 이 기업들이 돈을 잘 벌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나보다도 돈을 잘 벌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잘 되면 그 기업들이 채용을 늘릴 거고, 그 채용이 또 잘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결국에는 또 나라가 잘 굴러갈 거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미래에 38년 동안 100만 원 건강하게 타먹을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또 돈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